최근에 제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를 뭘 발견했냐면, 우리가 올해 유현진이가 미국에 가서 야구 잘했죠? 유현진이가 완봉승을 했던 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스마트폰에 댓글 보셨어요? 올해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영희랑 연애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소원을 빌어요. 사찰에 올라가면 돌을 쌓듯이 애들이 갑자기 의대 가게 해주세요. 영숙이가 내 애인 되게 해주세요. 뭔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종교적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칼럼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 댓글, 반응 이런 것들을 칼럼 쓸 때 전후에서 2, 3일 동안 다 스크린을 하거든요. 제가 받은 느낌 불안감들. 그래서 뭔가 해피한 장면이 있으면 이쪽을 잊어버리고 그쪽에 가서 기도하는 아이들. 요런 거 있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쪽에 가서 저 용이 하나 올라가면 그쪽에 우르르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이 염려라는 조항이 있으면요. 염려를요. 우리가 연대해서 해결할 수 있죠. 우리 이거 바꾸고 얘 바꾸고 얘 제거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문제는 안 생긴다고요. 근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 구조요. 요 염려의 구조가 중요해요. 20세기 파시즘의 경향을 읽을 때 가장 소중한 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개인적 걱정과 염려로 생각할 때 재밌지 않아요? 바로 그들이 그 염려의 구조를 만들고 바로 그들이 그 염려의 구조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빼앗은 다음에 나한테 돈을 주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파시즘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본다면은 사실은 예전에도 칼럼 썼을 때도 그랬잖아요. 파시즘적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 대상이 박정희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안철수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언가 한 방에 나를 구원해줄 어떤 사람과 멘토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파시즘의 징후라고요. 위험하지. 이게 찾아요. 기원한단 말이에요. 유현진 완북이랑 지가 뭔 상관이 있어요. 영숙이랑 사귀게 해주세요. 요번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심지어 그것도 나와요. 밑에 있는 소원 다 안 들어주지 마세요. 이런 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큰 건 있잖아요. 크게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애들 댓글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가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겼다. 그러면 밑에 댓글 그렇게 붙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15페이지 하단부예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노숙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노숙자는 대도시 서울의 가장 익숙한 풍경 중 하나가 되었다. 과거 아파트로 상징되는 부동산은 부유함과 행복함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허영의 대상이라기보다 생존의 바로미터, 즉 노숙자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된 지 오래다. 노숙자가 생겼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일본 갔다 왔었을 때 일본을 보고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건 노숙자들이었어요. 그때도 일본이 잘 살면 뭐예요? 우리가 노숙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노숙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노숙자는 참 낯선 현상이거든요. 노숙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숙자는 학습의 도구예요. 우리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라는. 백화점의 명품이요. 돈 많이 벌면 이걸 살 수 있다라는 교육의 도구듯이 자본주의가 양대축을 하나 만들었네요. 백화점에선 상승의 길을 가리키고 백화점 앞쪽에 왔다 갔다 하는 노숙자를 통해서 추락의 길을 가리켜줘요. 사회 공공망의 붕괴죠. 학습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서울역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 내가 제 주먹으로 팰 뻔했어요. 애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야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게 엄마가 할 소리가 아니지. 아이가 망고강산로라도 노숙자는 안 되는 사회를 만들어놔야지. 이 구조적 문제다. 옛날에 노숙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거라니까. 염려. 그 아이는 염려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공부 좀 안 되면 그럴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서울역 그 2번째 기둥 옆으로 갈까 봐.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해. 그 제일 불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엄마가 제일 불안하게 하는 게 이런 거죠. 너 이번에 성적 떨어지면 하루에 2끼만 먹어? 이런 거.
바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밥 먹고 때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밥 먹이고 때리라는 거. 밥 먹기 전에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저희 어머님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죠? 밥을 먹인 다음에 쫓아내야지. 밥 먹기 직전에 쫓아내면 어떡해요. 저희 어머님 좋은 분이세요. 어쨌든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냐민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그는 우리가 걱정이라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걱정은 빈곤, 떠돌이 거린 탁발성적 행각에서 정신적 탈출구가 없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은 노숙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증폭된다는 것이다. 회사로 출근하고 그리고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 우리는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하나의 풍경처럼 바라보게 된다. 왜 놔둘 것 같아요?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의 도구예요. 체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노숙자를 응시하면요, 연금과 보험을 드시고 싶을걸요? 안 그래요?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프라다 비싼 것들, 명품들, 제가 이름도 모르는 그 명품들을 사는 사람과 저 끄트머리의 노숙자로 버라이어티가 커진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저 노숙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떨어지는데. 걱정, 염려. 유대와 연대는 끝나간 거예요. 다 경쟁 상대잖아. 누군가 노숙자가 돼야 내가 노숙자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회사로 출근하고 그리고 집으로 됐죠. 물론 애써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며 우리는 갈 길을 재촉한다. 그렇지만 노숙자는 우리에게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언제든지 노숙자, 즉 집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무서운 예감이 우리의 내면을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미래에 펼쳐질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걱정이란 정신병을 가중시킨다.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파트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인가 혹은 집주인인가 아니면 새들어 사는 사람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걱정의 형식으로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숙자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동체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특정 노숙자에 대한 사적인 관심과 애정은 존재하긴 한다. 그렇지만 사적인 성격의 보살핌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취약한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숙자라는 형식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닐까. 노숙자라는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명의 노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 한 명을 볼 때 그 노숙자 한 사람을 노숙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앉았던 자리에 앞으로 수천만 명,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형식이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구조에서 돈을 가진 사람과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취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누군가가. 그래서 마르크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어진 현상을 장밋빛으로 보지 말라고. 한 사람의 노숙자를 보지 마시고요. 그 노숙자가 취하고 있는 그 빈 공간, 노숙자라는 형식을 보셔야 돼요. 형식을. 그 형식은 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방법도 있다. 우리 시위 못하게 하려고 경찰이 덕수궁 앞에 만행을 저질렀죠. 잔디를 심었어, 잔디를. 쌍용자동차 아시죠? 거기 앞에 잔디 심었다?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그리고 잔디를 경찰들이 보호해. 그래서 거기 지나가다가 들어갔어요. 이 깨알 같은 저항 같은 걸 제가 좀 하거든요.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저씨! 잔디 밟으면 어떡해! 그래서 나왔어요. 이거 잘하면 서울시가 다 잔디로 덮일 것 같아요. 예. 나쁜 놈들이죠? 뭔 얘기가 그렇게 됐지? 예. 형식 자체를 본다, 구조 자체를 본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군주제, 제가 군주제 얘기했죠? 군주제 있죠? 좋은 군주다. 세종대왕의 목을 졸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조른다고 그때는 좋은 군주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목을 졸라야 돼요, 군주제가 없어지려면. 최근 2, 3년 사이에 가장 쪽팔린 사건, 후손들한테 쪽팔린 사건은 저 황금색 세종대왕이에요. 예? 북한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 황금색 칠해서 뭐 세우기는.
군주 계속 보라라는 거죠. 군주의 자리에 독재자가 들어갈 거고 대통령이 또 기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뭔지 아시겠죠? 저 연산군 이런 애는 죽이기 쉽잖아. 세종대왕을 죽였을 때 진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럴 거야, 세종이. 야, 나 한글 창제했잖아. 아이, 그건 됐고. 일로 와. 프랑스가 왜 좋은 나라예요? 프랑스가 왜 정치적이에요? 루이 16세를 자기가 죽였잖아. 왕을 죽여야지 민주시민이 돼요. 왕의 피를 묻혀야 돼, 손에. 그래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린 왕을 못 죽여봤어요, 한 번도요. 조선조 마지막 왕을 죽였어야 됐잖아, 민주주의 이름으로. 에이, 총독부가 죽여버렸잖아요. 총독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미국이 죽여버렸어요.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와이 가서 죽어버렸다? 박정희를 죽일 수 있었어요. 이 친구들끼리 총 쏴서 죽였어. 하나 남은 건 전두환이에요. 누가 전두환을 용서했어? 전두환만 죽였으면요, 다시는 독재자 안 나오는데 누가 용서를 했어? 김대중의 최고의 패착이에요. 죽여야지. 독재자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냥 100년 동안 그냥 독재자랑 그냥 독재자를 죽이지 못했어, 그냥. 맨 이렇게 닭쪽도기에 지붕 쳐다보는 거야. 이거 또 죽어버리네? 이게 문제예요. 바로 그 움직임에서 박근혜가 등장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거기다 발을 디딜 준비를 하거든. 세종대왕을 죽여요? 좋은 군주 죽여요? 좋은 대통령 죽이란 말이에요. 나쁜 거 죽이고 또 군주제 유지하지? 그래서 그때 옛날에 민중공기들 보세요. 왁 하다가 또 왕 세우잖아. 우리는 조선이다. 우린 고려다. 지랄들을 해요. 군주제 자체가 문제인데. 좋은 군주와 나쁜 군주, 장밋빛이냐 회색빛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숙자를 볼 때도요. 노숙자 불쌍하다 이런 게 내가 도와줘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숙자라 형식 자체를 공격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그게 이제 만만치 않아요. 군주제에서 자유로우세요? 아버지도 때려잡아야 돼요. 에?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지 건의에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 아버지도 못 이기는데 독재자들을 이길까? 똑같은 거예요. 가부장적 아버지, 목사, 신, 자본, CEO 다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에서 시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프랑스에서 막 시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이 막혀요, 걔네들은. 그러면 뭐 우리는 지랄하죠, 막 빵빵거리고. 프랑스는 빵빵거리면 차를 뒤집어버려요, 시위대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을 시위하게 내버려 둬야지 자기들이 아쉬울 때 시위를 하잖아요, 병신들이. 근데 이걸 싸움을 붙여. 차 막힌다고. 그거를 막으면 자기들 시위할 때 또 차 막혀요. 아무도 시위를 못해.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기본 에티켓인 거예요. 시위하고 하소연을 하는 우리 이웃들이 할 때 막혀야 된다고. 막혀야지 시위지. 안 막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 저 숨어서 하면?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시위해 조용히? 예? 민주산악회 2 만들어서? 열등하다고요, 그런 점에서. 저들을 시위하게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속 싸워. 길 막힌다! 빵빵빵빵. 야, 씨발, 왜 이렇게 씨발, 왜 시위야? 다 쓸어버려. 어떤 택시 운전사는 그래. 3층 교육대를 만들어야 돼. 막. 아유, 진짜로. 이거 흥분하지 말자. 무슨 소리인지 알죠? 성숙하셔야 돼요. 우리는 견딜 거예요.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내버려둬, 경찰한테. 내버려둬! 도로교통법 적용하지 마. 괜찮아, 나 막혀도. 한가해. 가정도 불화하고 집에도 가고 싶지도 않아. 그들은 우리 편견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혔다고. 우리가 징징거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왜 너희들이 시위가 타인을 그거 하냐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막혀도. 집에 가면은 오늘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늦게 가는 게 좋아요. 시위가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빨리 엎어야 돼요, 빵빵거리는 차들. 그리고 그들이 시위할 때 우리가 또 빵빵거려보고요. 그들이 우리를 또 엎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소연할 데 없고 우리 서로 뭉쳐야 되고 우리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그거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시위의 형식 자체를 있게 해야 그 형식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 크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어디 가세요? 예. 하긴 집에 가야지. 빨리 읽고서 마무리할게요. 16.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죠. 이 노숙자의 문제는 구조와 형식의 문제예요. 1997년 IMF 이후에 이 구조와 형식이 생겼고, 재밌는 거는 이것이 일본에서도 생겼고 미국에서도 생겼다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는 순간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형식을 받은 거야. 우리도 이미 세계사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헤어나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구조적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막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베냐민이 걱정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불안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걱정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럴 때 공동체 차원에서 이곳이 탈출구다라고 했었을 때 파시스트가 등장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 불안을 조성한 게 그 파시스트들이 되게 요게 묘한 사기죠. 항상 그래야 사기는 그런 식이야. 야바이가 항상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들은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를 안 해서 생긴단 말이야. 근데 안 하기 시작한 그것이 걔네들이 나중에 내가 줄여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돌아보면은 최근에 막 그거 할아버지들 요금 반은 그거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 그 요금 없앤 거는 민주정부 시절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그 노인분들이요. 노인분들 배신당했다고. 배신당해도 박근혜는 미워하지 않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순간에 사막 나왔다고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봤어요? 한마디 또 하면 돼.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이 저 고개 뒤에 있을 거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갔는데 또 사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의 고난이 이리 깊은 거 보니 가나안이 얼마나 풍족한지 미루어 짐작되지 않느냐고. 신께서는 함부로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목사가 많이 하던 얘기 같지 않아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저만큼 많이 읽은 사람도 없어요. 아주 꼼꼼하게. 예. 어쨌든지 간에요. 그 마지막 파라그래프 16페이지 거기 볼게요. 내 손에서 떠날 수 있는 부동산을 절망스럽게 소유하려는 욕망의 이면에는 언제든지 자신도 노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절망적인 소유욕 대신 공동체 차원에서 주거의 공포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 희망적인 것은 아닐까.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이 스님이 죽은 뒤에도 우리를 깨우는 죽기 소리로 남는 것도 이런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무소유를 달성되어야 할 개인적인 이상일 뿐이라고 단정하지 말자. 무소유는 공동체적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지겠다는 자비의 마음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는다. 토지 점유하지 마세요. 제발 안 쓰는 토지들. 저한테 제가 저 노후도 불안해 보이잖아요. 직장도 없고 뭐 연금도 없고 연금도 대충 이렇게 안 내려고 그러고 막 탈출하고 보험도 안 내고 주소 막 옮기거든요. 건강보험이 저 찾기 만만치가 않아요. 어쨌든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저 선배라고 저한테 얘기하죠. 요새는 트렌드가 땅을 사는 거다. 강 박사 생각해봐. 지금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외로워져. 이혼한 몸으로 혼자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땅을 사라고 그래요. 못 사죠, 그거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가지면 안 돼요. 땅 사놓으신 분 있죠? 땅 사신 분 손 들어봐요. 중간에 울타리 채우고 아무도 안 쓰게. 사람은 땅을 가질 수 없어요, 토지를. 소유의 공식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오래 사는 것이 그거보다 짧게 사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걔가 15살, 20살, 15살에 죽기 때문에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워요. 반대로 걔가 200살을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애완견을 돌봐요? 애완견이 우리를 돌보지. 땅은요, 인류보다 더 오래 가 있는 거예요. 무리수범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간신히 여러분보다 빨리 죽는 것들만. 그러니 아이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더 오래 살아. 아셨죠? 이거는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예요. 짐승들이라면. 인간만 모른다? 조금 있다가 한 30년 뒤에 죽을 사람이 70년을 더 사는 사람을 갖겠다고? 이게 어디 있어요? 그 토지 소유랑 비슷하다, 그쵸? 어쨌든지 간에 구조화 형식이라는 얘기가 재밌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 서문에 나온 나는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를 장밋빛으로 보지 않겠다. 색깔을 빼는 거죠. 색깔을 쭉 빼고 피를 쫙 빼면 박제만 되죠. 뼈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구조만.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못했었던 게 하나 있어. 장밋빛이 인간의 노력이라면 인간의 노력 부분은 자본론에 없어요. 드라이예요. 마르크스는 하나를 안 한 거야. 뭔지 알죠? 빛. 아주 강한 레드와인 빛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필은 다 뺐어. 왜냐하면 좋은 군주, 나쁜 군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군주 제 자체를 보여주겠다.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보죠? 좋은 점을 본다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래서 냉장고 없애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항을 했어요. 나는 냉장고를 사랑하는데. 좋은 자본주의의 좋은 면과 자본주의의 나쁜 면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거나 말거나인데 나쁜 건데 살아야 되면 좋은 이유를 찾아내요. 인간은 비겁해서. 어떤 남자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되면 좋은 점을 찾는다고.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움만 가지면. 장단점이 보인다라는 거는요. 그냥 그건 단점인 거예요. 그냥. 장점은 왜 찾은지 아세요? 장점이 있으니 건드리지 않잖아. 여러분도 그래요? 여행지 갔을 때 그래요? 여행 갔을 때 그렇게 가요? 여긴 장단점이 있다. 뱀도 있지만 보니까 토끼도 있는 게 좋다. 거기 못 떠났을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뱀 있는데 왜 안 떠나? 빨리 떠나야지. 이 비겁함에서 장단점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냥 나쁜 점이야. 나쁜 거야. 항상 그 패턴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인간 스스로를 고민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시어머니가 개차반이야. 내가 시어머니 보고 결혼했어요? 이 새끼 보고 결혼했잖아. 그럼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찾아놨을 거예요. 오래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음식 솜씨가 좋다든가. 당연히 좋지. 30년이나 더 했는데. 못하면 바보게? 뭐 사투리가 구수하다든가. 구수하지 당연히. 뭐 찾아놨죠? 좋은 점을 찾는다고. 나쁜 점 받아들이면요. 나쁜 점에 직면하잖아요. 갈라서야 되거든.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지. 직장 상사한테 그거 찾지 않아요? 나쁜 새끼잖아요, 그냥. 그래도 업무 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하신 것 같아. 뭐 이런 거 저 찾아놓잖아. 우리가 비겁할 때. 그래서 하나의 패턴인데요. 스스로 볼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쁘거나 좋거나예요. 당당한 사람은. 그런데 못 빠져나올 때 어떤 대상과 사건이나 장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나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거예요. 세종대왕 같은 선한 군주가 있었잖아. 이런 사람들은 군주제를 부정할 만큼의 힘도 없는 거야. 야, 그 군주들이 나쁘잖아. 막 그러면 딱 좋은 군주도 있잖아. 이러는 사람. 자본주의의 장단점이 있죠? 예?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단점만 제거하지 못하거든요.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만 제거 못해요. 나무를 잘라야 그림자도 잘리는 거예요. 다. 요걸 알면요. 살기가 힘들어져요. 대신. 방금 얘기는.
세상이 장단점으로 도배되어 계시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 그냥 못 벗어나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확 하면은 너무 힘들까봐. 나쁘거나 말거나. 우리가 나쁘다라고 의견 일치를 볼 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와요.